안녕하세요. 테클라 공인교육센터 곽영호입니다. 오늘은 테클라 스트럭처즈 안에서 기둥, 철골 기둥 부재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둥이나 이런 철골 부재를 생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기둥의 위치를 찍어주기만 하면 기둥 부재는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항들은 기둥을 생성했을 때 기둥의 속성 값을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해주고 기둥을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철골 기둥 부재를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둥 생성 시에 속성 값들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기둥 부재를 생성하고 또는 수정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테클라에서 기둥 부재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골 탭을 누른 다음에 기둥 리본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기둥의 위치를 마우스로 찍어주면 이와 같이 기둥이 생성이 되어지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측면창에 속성 명령어를 클릭을 하고 속성 목록 중에 철골 기둥을 클릭을 해주면 이와 같이 원하는 위치의 기둥을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어를 중지를 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중단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명령어는 중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측면창에 속성 아이콘 명령어를 클릭을 하고 속성 목록 중에 철골 기둥을 선택을 하게 되면 명령어가 실행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찍어주면 이와 같이 기둥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명령어를 중지할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ESC를 입력을 해주면 명령어는 중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재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 기둥 부재의 속성을 변경을 해서 기둥의 크기나 위치, 방향, 그리고 기둥의 형태들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둥 부재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을 열어주는 경우와 또는 측면창에 속성 명령어를 클릭해서 속성창을 띄워놓고 기둥 부재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기둥 부재의 속성 값들이 속성창에 표시가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 카테고리에 대한 속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이름이에요. 지금 디폴트로 기둥 부재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름은 컬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은 엣지 프로파일이 선택이 되어 있고 재질은 SS275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피니쉬는 공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즉 색상은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한글로 기둥이라고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일반 카테고리 안에 이름 속성 필드 항목이 노란색으로 채워지고 오른쪽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파일 엣지 프로파일 창을 열어서 원형 단면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형 단면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서 보면 프로파일이 색깔로 오렌지색과 청색 계열로 프로파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청색 계열은 값을 변경해 줄 수가 없는데 오렌지색은 여러분들이 값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500mm다라고 하면 500mm 값을 입력을 해주고 적용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프로파일이 H에서 D500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2번이 아니라 1번 색깔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수정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조금 아까 H300짜리 기둥이 D500짜리 원형 단면 기둥으로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2번에서 1번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생성되어지는 기둥은 이 지금 조금 아까 입력한 이름이 기둥이고, 프로파일은 D500짜리, 재질은 SS275, 클래스는 1번으로 이 속성 값을 가지는 기둥들을 지속적으로 생성을 해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맨 위에 칸에 기둥 그룹을 정의를 해서 저장을 시켜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클 섹션이라고 이름을 주고 오른쪽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이 속성 값들을 서클 섹션이라는 속성 그룹으로 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철골 탭에 기둥 리본 명령어를 클릭을 하고 점을 찍어주면 이와 같이 기둥들이 생성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중간 메뉴를 클릭하면 명령어는 중지가 되어집니다. 다시 기둥의 속성창을 열을 때에는 이번에는 기둥을 더블 클릭하면 아까 속성창이 열려진 것처럼 그 기둥의 속성창이 열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번호 시리즈 카테고리는 우리가 부재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부재에 번호를 할당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번호 시리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부재 번호가 SMC로 되어 있는데 나는 이 부재를 SC라는 접두사를 가지고 숫자 1번부터 넘버링을 할당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접두사를 변경시켜 준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둥의 부재 번호는 접두사는 SC라는 접두사로 부재 넘버링이 이제 할당이 될 거예요. 다시 또 다른 기둥을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을 열어봅니다. 여기에 부재 번호가 아까는 1번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는 시작 번호를 100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 100으로 값을 변경해 준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추후에 이 기둥의 넘버링은 SC100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또 다른 기둥을 속성을 열어보고 이번에는 위치 카테고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위치 카테고리에는 수직, 회전, 수평, 상단, 하단 이와 같이 5개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수직, 수평 이 속성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평면 뷰와 인면 뷰를 띄워서 값을 수정해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창 리본 명령어를 클릭을 해서 뷰 목록을 실행을 한 다음에 지금 그리드를 가지고 뷰를 생성해 놓은 게 없어서 지금 생성된 뷰는 디폴트로 생성된 3D 뷰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리드를 선택을 해서 그리드를 기준으로 뷰를 생성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뷰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뷰 생성에 그리드 선을 따라 접두사 그대로 다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생성 버튼 확인. 그래서 세 번째 그리드 2번을 열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 2를 선택하고 열린 뷰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닥 플랜 EL 플러스 0도 선택을 해서 열린 뷰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속성창을 닫을 거고요. 다시 창 리본 명령어로 실행을 해서 수직 배열로 뷰를 배열을 시켜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중간 버튼을 스크롤링을 이용해서 뷰를 확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둥을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을 열어놓고 수평이라는 이 속성값의 옵션이 지금 중간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지금 기준선, 이 부재의 기준선 기준으로 왼쪽으로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얘를 오른쪽으로 선택하게 되면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 준다. 그러면 수직은 이 기둥의 Y 방향이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의 중간 부분을 하단으로 변경한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 다시 수직의 속성값을 옵션을 상단으로 변경해 준 다음에 수정하게 되면 중간에서 상단 부분으로 얘가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회전이라는 이 속성은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이 기둥이 원형 단면 기둥이기 때문에 얘는 크게 변화되는 것을 차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생성했던 엣지 기둥을 이용을 해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회전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엣지 프로파일 기둥을 속성창을 열어놓고 회전의 옵션을 후면, 그 다음에 상단 또는 정면 바꿔보면 회전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은 기본적으로 지금 기둥이 또는 부재가 생성되어진 작업 평면, 즉 XY 평면을 기준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회전이 상단으로 되어 있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볼을 하나 더 생성을 해볼게요. 기둥을 가지고 회전을 이해하는 것보다 볼을 가지고 회전을 이해하는 게 더 수월하기 때문에 철볼 탭을 누르고 보 리본 명령어를 클릭한 다음에 두 점을 찍어서 볼을 생성해 줍니다. 당연히 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직접 수정이 스위치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직접 수정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선택 도구로 마우스를 이동을 한 다음에 눈금 표시 아이콘 바로 옆에 있는 직접 수정 스위치를 끕니다. 끄고 볼을 살펴보면 내가 첫 번째 찍은 점은 스타트점이 되고 두 번째 찍은 점이 끝점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사각형, 즉 빈 사각형이 보여지는데 얘를 우리는 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에 마우스가 가리키는 이 플랜지 면이 상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단,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아래쪽 이렇게 상단, 아래쪽은 하단, 그 다음에 X축의 플러스 방향, X축의 플러스 방향이 프론트, 즉 정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볼을 회전의 속성을 정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작업 평면과 평행한 상태로 이 정면이 위치하게 돼요. 즉 회전이 되어집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편집 탭을 눌러주시고 편집 탭 리본 명령어 중에 표면 리본 명령어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한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표면을 면에 추가라는 메뉴를 클릭해주고 외부, 즉 보에 지금 보여지는 이 외부를 클릭해서 표면을 추가를 해주고 명령어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면이 추가된 이 면이 글로벌 좌표계 XY 평면에 평행한 상태로 회전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 속성을 열어놨으니까 거기에 위치 카테고리에서 회전을 옵션을 상단이 아니라 정면 선택한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작업 평면과 정면, 즉 그 부재, 보호 부재의 정면이 평행하게 위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요쪽 부분은 하단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회전의 옵션을 하단을 선택을 해서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하단 부분이 작업 평면하고 평행한 상태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상단 선택하고 수정 버튼 눌러주면 처음에 보가 생성된 그 위치로 되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재 속성의 위치 카테고리 안에 회전이라는 이 속성은 부재의 정면, 상단, 상단면, 그리고 하단면, 그리고 후면을 작업 평면에 평행하게 놓게 회전을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얘는 위치가 지금 깊이가 하단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중간으로 놓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그 부재의 기준선, 즉 레퍼런스 라인을 기준으로 부재는 중간에 위치하게 되죠. 즉 보일 경우에는 Z 방향이 깊이가 되는 거예요. 깊이라는 거는 Z 방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평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축 방향이 되겠죠. X. 그거는 한번 이렇게 오른쪽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기준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호 부재가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중간을 넣어주면 기준선을 기준으로 그 부재가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 볼을 다시 기둥처럼 90도 회전을 해서 기둥의 속성 회전을 한번 해보면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볼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에 회전을 할 겁니다. 회전은 특수 이동 메뉴를 클릭하고 회전 메뉴를 클릭해주면 부재를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전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거는 첫 번째, 회전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볼을 기둥처럼 세우려면 회전축은 X축 방향이 회전축이 되어야지 돼요. 그리고 회전의 원점을 내가 스타트점을 찍어줄 거냐 또는 끝점을 찍어줄 거냐 그거에 따라서 기둥이 우리가 처음에 기둥을 세울 때 찍어주는 그 점이 시작점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보의 시작점이 회전점 원점이 되는 부분은 이 보의 시작점을 원점으로 찍어줘야지 되겠지요. 근데 얘를 회전 복사 명령어로 해서 90도 회전을 해서 볼을 기둥처럼 Z 방향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려면 얘는 특수 복사 명령어에 회전을 실행해야 되겠지요. 자, 이 대화 박스는 동일합니다. 원점을 스타트점을 찍어 줄 거고 그 다음에 회전축은 선이라는 Z축이 아닌 선을 선택을 해주고 선을 2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2점을 찍을 때 이 볼을 확대를 해서 스타트점을 첫 번째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직각되어지는 방향 오른쪽으로 점을 찍어주면 선이 결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얘를 세울 겁니다. 그러면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 볼을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각도는 90도라고 각도를 주고 복사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보가 90도 회전되게 상태로 복사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지금 이 표면이 같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집 탭을 누르고 다시 표면 리본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표면을 면에 추가 명령어를 실행한 다음에 외부의 한 면을 표면을 생성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얘를 조금 보에서 떨어지는 약간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동 명령어 사용해서 임의의 위치에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쪽에 있는 이 플랜지 면이 탑이 돼요. 상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지금 프론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둥을 회전을 시킨다. 선택을 해주면 당연히 이름은 빔일 거고 그리고 상단 높이가 105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500으로 바꿔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얘는 하단 0에서 길이가 500mm 되는 보가 기둥이 이제 생성된 거죠. 즉 볼을 회전시켜서 기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름은 빔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겠지, 그죠? 컬럼이라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속성창에서 지금 회전이 후면으로 되어 있는데 상단 선택해서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회전이 되어집니다. 다시 후면, 정면, 하단, 다시 상단.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은 이 부재를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이 볼을 선택했을 때 정면 선택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이 보의 정면이 작업 평면과 평행하게 회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얘는 이 보의 기준선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되죠. 즉 90도 방향으로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면 아니라 후면을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정면 그리고 하단으로 회전을 한 다음에 얘를 회전을 시켜보면 우리가 볼을 생성했을 때 그 기준선을 축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후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기준선을 축으로 해서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상단 수정. 그러면 기둥도 똑같이 회전을 한다라는 거지요. 이 기둥을 선택을 했을 때 이 기둥의 기준선을 이용을 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하는데 이 경우에 실제 반시계 방향일 경우에는 요 방향, 지금 마우스가 가리키는 이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후면에서 각도를 90도로 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 표면 되어지는 이 표면이 이 보의 이 방향으로 위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그리고 얘는 하단이 되네요. 다시 90도를 입력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 면은
이쪽 부분으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얘는 정면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 회전이라는 속성을 이해를 할 때 그 부재의 기준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씩 회전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 회전 속성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의 규칙을 찾아서 그 규칙을 이해를 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부재를 위치하게 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이 속성을 이용을 해서 부재를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옵션 바로 옆에 있는 필드들은 옵셋 값이 되는 겁니다. 옵셋 값이 되겠죠, 그죠? 수직, 이 기둥의 수직은 Y 방향으로 중간 부분에서 내가 100이라고 주게 되면 Y축의 플러스 방향으로 100만큼 이동이 되어지겠지요. 다시 0을 주고 수정 눌러주면 정확하게 중간 부분으로 원위치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변형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변형 카테고리의 뒤틀림 같은 경우는 그 기둥이나 볼을 시작점과 끝점의 각도를 주고 말 그대로 꼬아지는 결과를 얻어내는 게 뒤틀림이에요. 그러면 끝에 각도를 0이 아니라 45라고 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끝부분이 45도 회전이 되어지는 거고 시작 부분을 마이너스 45도로 주게 되면 얘는 시작 부분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뒤틀려지는 거겠죠. 그죠? 이게 뒤틀림입니다. 원래 0은 뒤틀림이 없는 거겠죠. 그리고 캠버링은 우리가 보나 슬래브, 트러스 등의 수평 부재가 하중에 의해서 처짐이 발생해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상향으로 내가 값을 주고 들어 올리고 이렇게 구부리는 거, 이거를 캠버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를 아까 우리가 생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보의 캠버 값을 100mm를 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하중을 좀 고려해서 위로 들어 올리는 그러한 캠버 부재로 변형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둥도 캠버링 값을 주면 캠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줄 때 플러스 값을 주느냐 또는 마이너스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캠버 되어지는 결과는 틀려집니다. 아까 우리가 볼을 플러스 100을 줬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100을 준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쪽으로 캠버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 XY 평면으로 반경 값을 주게 되면 수평보가 곡선보로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Y 평면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또는 XZ 평면으로, 즉 지금 XZ 이쪽 평면으로 기준을 하고 반경값을 주게 되면 이와 같은 XZ 평면상에서 곡선보가 생성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0을 주게 되면 수평보로 되돌아오게 되죠. 기둥일 경우에는 지금 곡선에 대한 필드는 없습니다. 즉 보에서만 곡선보 카테고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둥 속성을 이해를 하게 되면 보의 속성의 곡선보 카테고리만 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끝 옵셋이라는 게 기둥과 보의 속성이 차이가 나지요. 기둥에서는 위치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보는 위치하고 끝 옵셋이라는 카테고리가 더 추가가 되어 있다. 그거를 차이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필드는 실질적으로 부재의 속성 값들을 사용자가 추가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속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필드 1의 값을 예를 들어서 얘는 컬럼이라고 줄게. col이라는 하나의 문자를 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얘의 기둥의 조회에 가서 부재 명령어를 실행을 해보면 사용자 필드 1에 콜이라는 문자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선택을 할 때나 또는 화면에 보여질 때 필터 그룹에서 사용자 필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재를 찾아내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이제 일단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는 도면을 만들었을 때 그 도면에도 이러한 사용자 필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에 도면을 생성을 할 때 이 사용자 필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여기 UDN이 여기 자세히 사용자 정의 속성을 눌러주면 아예 사용자 정의 속성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거기에 구조 정보가 있고 매개 변수도 있고 담부 조건, IFC 내보내기 여러 가지 이러한 사용자 정의 필드가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col이라는 사용자 필드 2를 써봤는데 이 경우에는 선택 필터에서 사용자 필드 1이 col이라는 기둥만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선택 도구창으로 이동을 하셔서 스탠다드라는 필드 바로 오른쪽에 보면 선택 필터 스위치가 있어요.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와 같이 객체 그룹 선택 필터 창이 열려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테클라를 설치해 놓고 보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선택 필터 그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STL 컬럼을 선택을 해 볼게요. STL 컬럼이 선택이 되어 있고 이 지금 행에는 3개 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가 이미 내려져 있어요. 부재고 이름이 같고 컬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부재이고 메인 부재이면서 같고 1. 그리고 객체고 객체 유형이고 같고 부재. 그러면 여기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아까 사용자 필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행 추가. 그리고 얘는 부재 안에 사용자 필드를 내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부재를 선택을 할 거고 속성에 가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사용자 필드가 있는지를 밑으로 쭉 내려 볼게요. 내려 보면 여기 있네요, 그죠? 사용자 필드 1. 그럼 사용자 필드 1 선택하고 같은 거 값은 뭐예요? 콜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사용자 필드에 입력했던 col을 타이핑을 쳐주고 얘를 stm column underline col이라고 이름을 주고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적용 확인 그리고 선택을 해보면 선택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당연히 선택이 됩니다. 왜? 사용자 필드 1이 col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부재이기 때문에, 즉 기둥이면서 사용자 필드 1의 값이 col이라는 기둥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 A를 눌렀을 경우에 모든 부재를 선택하는데 어떤 부재냐면 사용자 필드 1, 콜, 요 네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부재만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필드를 이렇게 많은 부재를 생성해서 모델링 작업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부재만 정확하게 필터링을 해서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사용자 필드를 이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객체를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선택 필터를 다 사용을 한 다음에는 부재를 다시 한번 모든 부재를 다 선택을 원할 때에는 스탠다드 그룹 필터로 되돌려 놓으셔야지 나머지 다른 부재들도 선택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둥을 생성을 하고 그 기둥의 철골 기둥의 속성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철골 탭 말고 콘크리트 탭을 눌러보면 콘크리트 탭에도 기둥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콘크리트 기둥이 되겠지요. 그래서 콘크리트 기둥 리본 명령어로 실행을 한 다음에 얘도 철골 기둥과 마찬가지로 한 점을 찍어주면 이와 같이 콘크리트 기둥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기둥을 더블 클릭해서 속성 창을 보면 부재 타입이 철골에서 콘크리트로 바뀌어진 거와 그 다음에 위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부재, 즉 넘버드 시리즈, 번호 시리즈하고 같죠. 얘는 C로 시작을 할 거고 콘크리트 부재는 현장에서 타설을 할 거냐 또는 프리캐스트,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제작해서 갖고 올 거냐 그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타설 페이지라는 게 하나 더 있네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어떤 순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틀림 있고 캠버링 있고 단축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철근 집합용 콘크리트 피복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콘크리트이니까 여기 안에는 철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철골 기둥과 차이가 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용자 필드 카테고리 똑같고 자세히 보면 UDA라고 해서 똑같은 사용자 정의 어트리뷰트에 대한 값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기둥을 생성을 하고 그 기둥을 생성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하거나 또는 기둥을 생성하기 전에 속성 창을 열어서 그 속성의 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을 한 후에 기둥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그 기둥 부재를 생성을 할 때 그 속성을 하나의 그룹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장을 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그 속성 값들을 저장된 거를 불러서 부재들을 생성할 때 사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델링 작업할 때 큰 어려움 없이 부재들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둥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보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